안녕하세요. 금연 아침마입니다. 제가 채무통합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드렸었죠. 채무통합은 보금리에 이제 다중채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상품인데, 이 채무통합 상품 자체가 이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적용되는 금리가 그닥 낮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고금리, 이 다중채무가 있는데 이게 채무 통합이 가능은 해. 근데 이게 평균 이자가, 예를 들어서 평균 이자가 이게 16%야. 근데 이걸 하나로 채무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을 하면 17%가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신용 점수로 금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더 이자가 낮기 때문에 내가 이걸 채무 통합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끌고 나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굳이 채무 통합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뭐하게 이자를 조금 더 내가면서 통합을 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뭐 이자도 이자지만 이거 당장에 이게 월 납입 금액이 너무 높으니까, 납입금액이 너무 높아서 아니말로 이거 곧 연체하게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17이 아니라 뭐 18%라고 하더라도 통합을 무조건 해야 되죠. 왜? 예를 들어서 연체해버리면 이건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자가 더 높더라도 통합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신용 점수가, 통합하면 어차피 대출 건수가 하나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이제 오르게 되죠. 시간이 좀 지나면. 신용 점수가 오르면 그때 오른 신용 점수로 다시 또 좀 더 낮은 이자로 대안을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문의 주신 분이 한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은행 한 곳에가 8,200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은행 한 곳에 4,600이 있고, 그리고 카드론으로 800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카드론으로 2,500이 있습니다. 자, 이 카드론의 금리는 약 14% 정도 되고, 이 카드론의 금리는 약 9% 정도 되고, 이 은행은 약, 이것도 9%인가? 9% 정도 돼요. 이건 이제 더 낮으니까 놔두고.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납입 금액이 너무 많아. 상기간이 좀 짧아. 카드론의 경우에 이건 뭐 3년이겠죠. 3년. 그리고 이건 5년. 이렇게 해버리니까 월 납입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납입 금액을 좀 줄여야 되겠어. 그래서 혹시나 해서 대출이 되는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이금융권에서 9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9천만 원의 금리가 14%가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자, 이분께서 고민하는 내용이 이 9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 세 건을 하나로 통합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납입 금액을 확 줄여보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이용 중인 대출 내용 보면 이 이자가 뭐 2,500짜리 이거 하나는 14% 똑같으니까 그런다 치지만, 이거 하나는 9%, 이거 하나도 9%, 무려 5%나 차이 나요. 5%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4,600, 800 그럼 얼마죠? 5,400이죠. 5,400에 5% 차이면 5,400이면 1년에 5% 차이면 5%면은 이자가 5,400, 540에 250, 260, 70, 270만 원 정도 되겠죠. 한 달에 1년에 270만 원 더 내는 거예요. 월 납입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이거 어마어마하죠? 1년에 240이면 한 달이 얼마예요? 20만 원이네?
20만 원씩 이자가 더 나가네. 하지만 이제 월 납입 금액을 단순히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그 계산 하에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상환하고 싶은데 어떤가요? 라고 문의가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들을 통합을 안 하면 나 당장 연체하게 생겼다. 연체하게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는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체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 그러면은 통합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얘네들을 다 해야 될까요? 이 세 건을? 특히나 이건 또 1금융이잖아. 이자도 훨씬 더 낮은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1차적으로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얘네들을 다 이걸 하나로 통합하기보다는 일단 카드론 2금융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9%, 금리가 5% 정도 낮지만 금액이 다행히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비중이 큰 게 아니에요. 다행이죠. 그러니까 일단 카드론 2개를 하나로 통합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얼마예요? 이것만 3,300이잖아요. 3,300만 원. 이 3,300만 원, 이걸로 나가는 월 납입금이에요. 월 납입금. 납입금을 계산을 해보고, 여기서 9,000이 아니라, 여기서 이 금액만 대안을 할 수 있는 금액, 3,300만 원. 이거에 대한 월 납입금액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월 납입금. 자, 이 3,300을 받아서 이 3,300을 상환을 했다 쳐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얘네들 납입금액하고 3,300 받았으니까 이 월 납입금하고 이걸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조금 빡빡하긴 해도 끌고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은 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자 차익 5% 나고 금액이 4,600이나 돼요. 4,600에 대한 5%면 이것도 얼마야? 아까 계산했나요? 460에다가 200 얼마? 이렇게 많은 이자를 추가로 내면서 굳이 이걸 통화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이렇게 문의 주신 분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좀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얘도 납입금액이 많고 얘도 납입금액이 많고 얘도 납입금액이 많아. 1금융권, 2금융권, 이자 이걸 떠나가지고 상환기간을 짧게 잡아버리면 아무리 이자가 낮아도 납입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 부담스러우니까 얘네를 갖다가 10년이라든가 이렇게 장기로 해버리면 납입금액이 확 줄어드니까 그래. 이자는 내가 당장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월 납입금액에서 많이 차이가 나니까 조금 여유있게 살자 하고 이걸 무조건 다 통합을 하려고 계산하신 분들이 많아요. 계획을 잡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이제 세분화를 시켜야 돼요. 같은 2금융권이 또 있다 그러면 2금융권은 솔직히 이자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 무조건 통합하는 게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근데 2금융권이 아닌 1금융권 또는 2금융권이지만 이렇게 이자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얘네들을 일단 빼고 얘들은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것으로만 먼저 계산을 해봐요. 이것만 통합했을 때 납입금액이 얼마고 이것만 받았을 때 납입금액이 얼마고 그래서 내가 감당이 될 것 같으면 이것만 하는 거고 감당이 안 된다면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추가해. 그 중에서도 또 이자는 낮지만 납입금액이 좀 많은 애 걔 하나 또 추가해가지고 또 다시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적정한 금액을 계산해보고 그 금액을 이용을 해야 돼요. 이건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 왜? 상담사들은요 절대 이런 거 안 알려줘요. 고객님 얘네들 납입금 많으니까 9천만 원 받아가지고 애들 다 통합해버렸어요. 건수가 3건인데 하나로 확 줄어버리잖아요. 신용도도 더 좋아지고 납입금액도 많이 줄어드니까 부담이 훨씬 덜하죠. 이 말은 맞아. 틀린 말이 아니야. 상담사 말이. 그런데 상담사들은 애 빼고 따로 세부적으로 계산을 안 해드려요. 왜? 제가 항상 그랬죠. 우리 상담사들 다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 이 말은 곧 실적을 올려야지 나는 그만큼 급여를 더 받아가는 거예요.
내 수당을 더 받아가. 그런데 그럼 계산해보니까 3,300만 원만 써도 충분하겠네요. 9천이 가능한데 3,300만 원만 써버리면은 나는 얼마 손해야? 실적 원래 9천 쓰실 분이 3,300 써버리니까 5,700 손해봐버린 거잖아. 그럼 어떤 상담사가 나같이 미련한 놈 아니면은 안 알려주실 때 내 실적 조금이라도 돌려가지고 월급 좀 더 받아가가지고 우리 내 이쁜 새끼들 고기라도 한 점 더 사 먹여주고 싶지. 일부러 적게 받으세요 이런 말은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대출이란 것은 얼마의 한도가 나왔다면 이 한도 내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를 쓰든 상관없어. 뭐 어떤 상담에서 이거 다 쓰셔야 돼요 어째요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이제 상환 기간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면 상환 기간이 줄어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9천만 원이 가능하다고 나오면 이 9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내가 원하는 금액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해보고 계산해봐서 가장 나한테 알맞는 금액만 딱 이용을 해야지, 그냥 내 스스로 계산했을 때 얘네들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얘네들 싹 없애버리고 여기서 하나로 묶어버리자. 세상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계산 세상 편하게 한 거예요. 진짜 이런 것은. 진짜 단순하게 계산한 거죠. 이자 더 많이 내는 것 뻔히 알면서도 일단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 빨리 피해가고 싶어.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상담사도 여기다 부채질 딱딱 하지. 이렇게 이용해버리시면 신용 좋아지고 월납이금 많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이용하시다가 나중에 신용 좋아지면 이것도 더 낮은 이자로 대안해 드릴게요. 흘러덩 넘어가. 나는 1년에 200 몇십만 원이라는 이자를 더 내가면서 이러면 200 몇십만 원 모으라기도 못 모으고 있는데. 그러니까 채무통합은 이렇게 고금리 다중채무이신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 채무통합을 할 때 어떠한 것들을 통합을 해야 될지는 본인이 하나하나 계산을 해가면서 선택해서 필요한 금액만 꼭 대안을 하셔서 아까운 이자 지출 꼭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